위험을 방지하자. 동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타미야 로보는 이른 아침 무언가를 발견하고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놀란 걸까? 동굴 안에는 여기저기 동물의 뼈가 흩어져 있고 벽에는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 남겨져 있었어. 발톱 자국 크기로 보아 엄청 큰 짐승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짐승과 만나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 짐승이 우리가 사는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자. 타미야 로보는 짐승을 멀리 내쫓기 위해 무시무시한 괴물 소리를 반복해서 내려고 해. 이렇게 반복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썸 코딩의 박찬솔입니다. 이번에도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요. 이번에 쓰는 반복문은 그 전에 쓰던 그 포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반복문입니다. 그 전에 이제 포문 형태의 반복문 같으면은 우리가 반복을 하고 싶은 횟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10번 반복을 하든 100번 반복을 하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게 횟수를 지정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 말고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계속 반복을 했으면 싶은 그러한 상황도 생기게 마련이겠죠.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반복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while문이라고 하는데 그 while문을 이용한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hile문을 이용한 반복은 포문과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포문이 정해진 변수만큼만 반복을 한다면 while문은 정해진 조건이 참일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러한 명령문이에요. 이런 건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느냐? 예를 들면 특정한 메시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순서도처럼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시에 항상 그 특정 메시지를 어떠한 명령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지금 여기서 이제 어흥이라고 하는 문자를 계속 출력하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때 바로 이제 이 while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반복 조건이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 반복을 멈추고 프로그램이 종료합니다. 즉 말하자면 반복 조건이 참인하는 영원히 컴퓨터가 켜져 있는 순간까지는 계속 영원히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while문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while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반복 조건, 예를 들면 뭐 a가 0보다 크다든지 뭐 아니면 a가 10보다 작다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반복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걸 놓고 포문처럼 콜론을 넣으면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할 때 그 다음부터는 그 실제 반복해서 수행할 문장을 적어줍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주 간단해요. while. 그 다음에 이제 이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반복 조건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반복 조건이 뭐 예를 들면 뭐 a보다 크다라든지 a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 a가 1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while a가 0보다 크면 이제 어떠한 거 프린트 뭐 예를 들면 어흥이라고 한다든지 이 명령문을 계속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런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반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 여기다가 영어로 true, 그러니까 true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앞에는 대문자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 참이라는 뜻이죠. true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반복 조건이 항상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얘는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얘는 필요 없고 앞에 있는 a는 1은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식의 이제 실행이 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F5를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어흥이라고 계속 지금 끝없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걸 끄지 않으면 계속 나올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멈추지 않는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이제 이 동영상 강의는 영원히 계속돼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키보드의 컨트롤 키하고 그다음에 영문자 C 키를 같이 누르면 강제로 중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중지를 시키면 됩니다. 항상 방법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강제로 지금 중지시키지 않으면 이 두 줄짜리 문장은 영원히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while true라고 하는 거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쓰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잘못 갇혀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속 끝나지도 않고 더 이상 진행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무인도 생활을 위해 짐승을 쫓기 위한 소리 장치를 설치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 이제 안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식량 창고에 보관해둔 음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 이것 봐, 동물에서 본 것과 똑같은 짐승의 발톱 자국이야.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발톱을 가지고 있다니. 거기다가 우리의 음식까지 탐을 내고 있으니 여간 불안한 게 아니야. 좀 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안 장치를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자.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while문을 조금 다르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어흥은 이제 끝날 방법이 없잖아요. 무한정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건을 제대로 주고 while문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비밀번호. 만약에 비밀번호를 이제 처음에 입력받아서 이 비밀번호가 이제 이미 미리 정해져 있는 그 정답 비밀번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이 while문이 출력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일치하면 그 반복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이고,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는 어흥 출력하고, 비밀번호를 틀리지 않았을 때는 반복 종료한 다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비밀번호 입력을 먼저 받아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문 함수 뭐였습니까?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죠. input. 이제 input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문장을 미리 입력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력을 받기 전에 어떠한 안내문을 먼저 출력을 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출력문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자, 이렇게 인풋만 하면 안 돼요. 이 인풋의 목적은 뭡니까? 입력값을 받는 거죠. 그럼 입력값을 받아서 딱 저장을 해야 되겠죠. 변수에다가. 그래서 변수는 pw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w. 우리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 자, 이렇게 pw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입력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그냥 물어보면 되나요? 만약에 처음부터 비밀번호가 정답이 나올 것 같으면 한 번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나 비밀번호가 정답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입력문, 이 인풋문 자체가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while문을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while문은 어떻게 반복을 하면 되느냐? 요 pw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밑에 있는 이 PW라는 녀석이 뭐면 우리가 정해놓은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동안 반복을 하는 걸까요? 일치하지 않는 동안 반복을 하는 걸까요? 자,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일치하면 더 이상 반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같다가 아니라 뭐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낌표 그 다음에 등호를 써줍니다. 이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1, 2, 3, 4를 우리가 암호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암호는 이제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론 넣고 이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복 조건. 요게 만족하면, 그러니까 1, 2, 3, 4가 PW가 1, 2, 3, 4가 아니기만 하면 이건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안에 들여쓰기가 돼가지고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이 녀석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 녀석이. 근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틀렸을 때 얘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냥 아까 틀렸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흥을 출력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프린트해서 어흥을 출력을 합니다. 어흥 하고 요거 한 다음에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반복문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반복문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실행을 될 거, 정답이니까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럼 들어오세요는 여기다 들어오세요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들어오세요라고 이렇게 들어오세요라고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와 어흥부터 들어오세요까지 이해가 전부 다 반복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들어오세요는 뭐니까 반복문 바깥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앞으로 한 칸 더 붙여가지고 이 while문하고 같은 줄에 쓰여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녀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얘가 반복이 끝나면 이쪽으로 이제 패로 들어오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들여쓰기로 인해서 이 들여쓰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PW라고 하는 것이 지금 PW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앞에다가 한 줄 더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쓰지만은 이 녀석을 여기서도 이렇게 써줘야 처음에 PW라고 하는 이 변수가 인풋으로 인해서 이제 입력값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걸 받아놔야만 이제 요 조건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냥 처음부터 이게 나와버리면 이게 처음에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쓰고 싶으면 앞에 이 PW라는 걸 한번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뭐 아니면은 다르게 써줘도 되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를테면 뭐 0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이제 맞지 않죠. 지금 1, 2, 3, 4가 정답이니까. 그러면 어흥이라고 표시를 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이제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다시 뜹니다. 그럼 이번에 정답을 한번 넣어보면 1, 2, 3, 4 이렇게 들어오세요라고 메시지가 출력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비밀번호 입력해서 계속 1, 2, 3, 4, 5, 6, 7, 8, 뭐 9, A, 뭐 뭘 집어넣더라도 어떤 걸 집어넣든지 안 됩니다. 무조건 1, 2, 3, 4를 넣어야만 프로그램이 그때서야 끝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while 오늘 이제 반복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반복문, while문의 또 다른 그 명령문, while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반복문에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명령문인 continue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워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지금 왼쪽에 요것과 같습니다. 그냥 2, 4, 6, 8, 10이 떠요. 왜 이렇게 뜰까요? 그것이 이제 이 continue라고 하는 명령문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확인을 해볼 거예요. 먼저 요 i는 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i 값이 0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데 i가 11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한답니다. 그럼 당연히 하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i 플러스는 1, 이거는 원래 i 값에다 1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 요게 실행이 되고 나면 i 값이 1 더해져서 1이 됩니다. 1. 그 다음에 i가 이제 만약에 i가 %2, 여기서 %2는 전에 배웠는데 나머지 연산, 그래서 2로 요 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 i %2는. 그러니까 2로 나누게 되면 1을 2로 나누게 되면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남죠. 몫은 0이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i %2는 1을 출력을 하거든요. 1을 이제 결과가 되는 건데 1은 지금 0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0이 아니죠. 지금 0이 아닐 때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은 1일 때는 1일 때는 이제 continue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잠깐만요. 얘를 이제 이렇게 1일 때는 continue가 실행이 됐어요. 그런데 2일 때는 한 번 더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프린트가 이제 실행이 안 된 모양이에요. 왜냐면 실행이 됐으면 이제 여기 1이라고 떠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ontinue만 실행이 되고, continue는 실행이 되고, print i는 이제 실행이 안 됐어요. continue는 실행이 되고, print i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넘어가면 계속 반복을 하겠죠. 왜냐면 i가 아직은 11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제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여기서 하나 더 증가하면 이제 i 값이 이제 2가 나올 겁니다. 자, i 값이 2일 때는 2 나누기 2는 나누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자,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요. 0이에요. 0이면 0은 0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같지 않을 때가 지금 조건이니까 같지 않지가 않으므로 같으니까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얘는 조건문에서는 이제 실행이 안 된다고요. 요게 지금 자, 요건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실행이 지금 됐죠. 왜냐면 2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얘는 실행이 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3, 4, 5, 6은 3이라든지 4라든지 여기서부터는 뭐 다 이제 알 수 있겠죠. 지금 얘 왜냐면은 나누기 2니까 나누기면 지금 1이나 3처럼 홀수면은 얘가 실행이 돼요. 왜냐면 0이 아니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continue가 실행이 되고, 홀수 같은 경우는, 짝수 같은 경우는 지금 2나 4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실행이 안 되고 대신에 프린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홀수에서는 continue라는 게 뭐길래 홀수에서는 이 print i가 실행이 안 됐을까요? 지금 전부. 그 이유는 바로 continue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continue라고 하는 거는, continue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후에 반복문의 나머지 문장, 그러니까 반복문 안의 나머지 문장들을 실행하지 않고, 문장들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명령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는 순간 요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되고, 요 밑에 건 실행이 안 되고요. 바로 while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또 실행을 하겠죠. 또 만약에 continue가 되면 얘가 실행이 안 될 텐데, 이제 우리 요 구조상 continue가 이번에는 요 if 조건문에 의해서 실행이 되지 않게 되고, 이제 이게 실행이 안 되면 그 다음 게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가 실행될 때는 print i가 실행이 안 되는 거고, continue가 실행이 안 되면 print i가 실행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홀수일 때는 전부 continue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13579가 출력이 안 되는 거고, 지금 24680은 이 continue가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출력이 되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이러한 이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continue라는 명령문도 있고요. break라는 명령문도 있어요. 자, break라는 명령문을 한번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break continue 대신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break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break. 자, 이렇게 써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i가 1 증가했어요. 그런데 i 나누기 2, 그러니까 지금 1인 상태에서 1 나누기 2의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실행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복문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반복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홀랑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프린트까지도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 문장으로 아예 while 문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만약에 얘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는 0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아까랑 비교해보면 홀수일 때는 얘가 실행이 안 되고 짝수일 때 실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1만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니까,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프린트 i가 이제 1이 탁 튀어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2일 때는 요것이 나머지가 0이 나오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실행이 돼서 이 while 문에서 그냥 통째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10일 이 조건을 무시하고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문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할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while 문을 아까 처음에 썼던 것처럼 while true라고 해가지고 뭘 쓸 때, 어떤 거를 쓸 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는 영원히 실행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따로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딱 걸면, 요것이 되면 그냥 바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때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ile 반복문을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while 반복문이랑 같이 쓸 수 있는 continue와 break라고 하는 명령문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